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최근 소요 사태가 미국이 사주한 반란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폭동의 와중에 특수 요원들이 확실히 있었다면서 미국이 이를 계획했고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목표는 이란을 집어삼키는 것이라는 점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슬람 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이맘 호메이니의 지도력 아래 미국의 지배력이 무너졌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이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되찾으려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 같은 특징, 역량, 광대한 영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를 용납할 수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요 사태 당시 미국은 거리로 나와 방화를 저지르고 재산을 불태우고 피해를 입히고 소요를 선동하고 파괴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을 이란 국민으로 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보안 당국은 무려 6만 정의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이제 통신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상점과 거리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자유가 아니라 폭동을 심는 도구였습니다. 외부 세력은 발루치스탄과 쿠르디스탄 등 이란의 소수민족 거주지를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또 병원, 학교, 경찰서, 군부대를 습격할 때마다 폭도들에게 수당도 제공했습니다. 선전과 정치적 발언, 그리고 해외 거주 이란인들의 참여를 통해 외부 개입이 드러난 순간 이란인들의 눈에는 시위의 정당성이 사라집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 루데엔 대학 경제학부의 파르하드 이브라기모프는 이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는 시위대 사례가 중단되고 처형 계획도 철회했다면서 군사 개입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즈는 어떤 단일 행동도 결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1979년 11월 4일부터 1981년 1월 20일까지 이어진 이란 인질 사태를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당시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1980년 4월 24일 미국 정부는 이글클러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지휘한 이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작전은 기술적 문제, 헬리콥터 추락과 사상자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으며 이는 카터 행정부에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모든 헬리콥터가 이란 사막 지역에서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혁명 직후 샤 레자 팔라비가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 실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는데 바로 다음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를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을 물색해야 한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메네이가 이란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을 휘둘러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이란은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라 9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지리적 요새로 높은 산과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처음에는 다소 자제된, 심지어는 이해심 있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국민의 시위권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질돼 전형적인 색깔 혁명으로 번졌습니다. CIA와 모사드 비밀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위는 다른 양상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른바 평화 시위대는 폭발물과 자동소총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반군과 공무집행군 양측 모두에서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버스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것을 보면 전형적인 폭도의 행위입니다. 루데엔 대학교 경제학부의 파르하드 이브라기모프는 RT에 기고한 글에서 1월 3일이나 4일경에는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시위를 중단하고 직장으로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후 급진적인 세력이 개입했고 그들에게 사회적 의자는 단지 구실에 불과했다면서 대규모 폭동, 기반시설 공격, 그리고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군사 개입을 위협하고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평화롭고 적법한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은 싹 빠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폭도들만 가득 찼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란 해외 거주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미미한 레자 팔라비가 등장했습니다. 이브라기모프는 악명 높은 샤의 아들 레자 팔라비는 대다수의 이란인들 사이에서도 지도자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특히 2025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브라기모프는 이를 이란의 역설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서방 관리들의 선전과 정치적 발언, 그리고 해외 거주 이란인들의 참여를 통해 외부 개입이 명백해지는 순간 이란인들의 눈에는 시위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쨌든 이란인들은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지에서 일어난 색깔 혁명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고 시작했습니다. 이브라기모프는 특히 시리아 분쟁은 내부 갈등이 외부 개입과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시작했습니다. 시리아는 정치 개혁을 이루기는커녕 장기적인 전쟁 상태에 빠져 국가 붕괴와 심각한 사회 분열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것은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인가 말했듯이 거대한 사탄인 미국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메이니는 당시 미국은 거대한 악마다. 서구는 짐승을 낳지만 무해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짐승을 낳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러시아는 일류신 76 군용 수송기를 48시간 내 영거푸 5차례나 이란에 착륙시켰습니다. 수송기로는 미르 28 해박 무장 공격 헬기와 탄약 등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S-400 방공미사일도 급히 실어 나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